아파트보다 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요즘 자주 만나게 됩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은 논외로 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지 단독주택 블록을 찾다 보면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시의 서로 다른 두 블록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가정 이지구와 또 하나는 인천 금단의 주거 블록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1차로 가정 이지구의 상가주택 R1 블록과 주거 전용 R2 블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두 번째로 금단 주거 전용 E2 블록을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 블록의 컨디션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가정 이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정 이지구는 일종의 복합 블록입니다. 블록의 좌측으로 청라 국제도시가 있고 우측으로 승악산이 있습니다. 블록의 레이아웃을 주택에 비유하자면 좌측이 현관이고 우측이 가장 프라이빗한 안방의 위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록의 초입에 준주거와 상가주택 블록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지나 단독주택 블록이 있습니다. 블록의 중심 공간을 근린공원과 초등학교에 자리를 내어주고 다시 남북을 가로지르는 조경 통로로 블록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스케일로 블록의 위치를 살펴보면 주변에 호재가 많습니다. 인근에 인천 2호선이 있고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연장되어서 지하철역이 신설 예정에 있다는 것, 그리고 스타필드, 서울 아산병원, 코스트코 청라점이 예정에 있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인천 2호선 서구청역까지 1km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 지하철 7호선에 연장되어서 지척에 봉수대로역이 있고 청라국제도시로 연결됩니다. 블록 내에 초등학교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1km,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인접한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등의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20분 거리에 종합병원,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북측에 바로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보입니다. 블록 동측은 승악산 그리고 단지 내 근린공원이 확인됩니다. 드론 사진으로만 볼 때는 이웃한 아파트가 너무 가까워서 주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사진만큼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블록의 진입로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좌측에 근린공원이 있고 우측으로 주거블록입니다. 아파트와의 거리는 이 정도입니다. 아직 신축된 건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심 근린공원과 아파트까지 블록 전체를 연결하는 조경 통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경 통로 양측으로는 상가주택이 들어서게 되는데 직접적인 진출입은 하지 못하도록 공원이 설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치도를 다시 살펴보면 근린공원이 있고 조경 통로로 인접 아파트 단지와 연결됩니다. 준주거 블록의 위치 사이로 상가주택 블록이 조성되고 초등학교를 지나서 주거전용 블록을 조성했습니다. 주거전용 블록 입장에서는 블록 규모가 작을 때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렇게 인클로저된 모습이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사방이 열려있는 형태입니다. 인천 금단지구에 E1과 E2 블록이 있다면 E1 블록과 비슷한 컨디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심플하지만 강력한 저희 사무소의 토지 분석 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가주택은 상업성이냐 거주성이냐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 임대에 유리하면 거주성에 좀 불편하고 거주성에 유리하면 1층 상가 임대에 좀 불리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도로에 면한 바깥 테두리는 대체로 상가에 유리하지만 도로의 소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표시되는 클로버 표시는 자연환경 연결성을 나타냅니다. 근린공원과 조경 통로에 인접한 부지들이 해당합니다.
이 위치들은 상가가 활성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가주택을 주변에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조망 표시입니다. 조망은 확장된 조망권을 나타내는데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거나 코오는 모서리가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일조권 제한을 받지 않는 별표입니다. 앞으로 집가 상승이 예상되는 필지이기도 한데 가정 이지구는 정북 1조를 적용받습니다. 또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는 1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조 적용을 받지 않으면 1층의 층고를 충분히 높일 수 있고 4층 주인 세대를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면 보통 지구 단위 계획 지침에 특별한 기재 사항이 없으면 정북 1조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가 설계할 때는 정북 1조인지 정남 1조인지 확인이 되더라도 꼭 시청이나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설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뭐냐면 시청 담당자는 한 번도 이 해당 필지에 대한 정북 1조인지 정남 1조인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데 토지 분양이 다 된 상태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1조의 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땅을 매수한다? 그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가정 이지구는 정북 1조를 적용받습니다. 다음 마름모 모양은 양방향 조망입니다. 2개면 이상이 조망에 열려 있기 때문에 각 실과 임차 세대까지 환경적으로 좋은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역삼각형은 상가 활성화 표시입니다. 근린공원과 진입도로 주변은 아무래도 유동인구에 대한 노출이 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태양 표시입니다. 태양은 남향 또는 동향을 표시했습니다. 표시가 많을수록 좋은 땅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필지를 선호하는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여드린 분석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한 것입니다. 자료들은 더 사이트 홈즈 카페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카페를 방문하시면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대한 토지 분석 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